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어느덧 가물치 연못을 만든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전국에서 제일 춥고 제일 덥다는 홍천에서 지난 1년 동안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획득한 정보들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생물을 키우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 좀 쉽진 않았는데 아무튼 시작합니다. 일단 연못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외장재 재료입니다. 기존까지의 연못은 대부분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제가 만든 연못은 이에 반해서 방수포를 사용했는데요. 오늘은 콘크리트가 아닌 방수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에 앞서서 콘크리트나 방수포로 연못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노후화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콘크리트도 양생의 과정이나 방수의 과정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이고, 방수포의 경우에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연못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질인데요. 수질이 안 좋아지는 건 물고기의 배설물과 낙엽 등의 부산물, 그리고 황사나 비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연못 내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 분해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녹조로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연못을 메워버리는 데에는 이 이유가 가장 큰데요. 수질이 깨져버려서겠죠. 수조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텐데 60cm짜리 수조를 운영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수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로 돌아가게 되고, 이걸 일일이 다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연못은 크기도 엄청 크고 태양광을 직방으로 받는 이끼가 끼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이끼는 앞서 말했던 유기물들의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못 내 생태계가 덜 발달하면 덜 발달할수록 이끼가 더 잘 끼게 되고, 이끼뿐만 아니라 녹조로 인해서 수질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의 연못은 어떻게 이끼나 녹조가 덜 끼게 되는 걸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식물과 바닥에 깔리는 유기물들 속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럽게 생각하는 연못 맨 아래에 깔린 유기물 슬러지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현기성 박테리아들이 서식하게 되는데요. 이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가 통하지 않는 곳에 서식하는 현기성 박테리아들이 연못 내의 질산 분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주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잘 발달된 연못의 상층부에는 호기성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유기물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인과 칼륨 같은 영양 염류로 분해되고, 연못의 하층부에는 유기물이 유기산이 되고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기는 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연못 하부에 슬러지가 형성된 연못은 그렇지 않은 연못보다 훨씬 수질이 맑아집니다. 제가 연못을 만들기 초기에 지금 보이는 이 펠렛을 연못에 뿌렸던 것도 슬러지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초기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잦은 내부 청소를 하면 안 되고, 찌꺼기가 쌓일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콘크리트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콘크리트 연못은 거대한 구덩이로, 거대한 수조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의 식재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방수포 연못에는 여러 칸의 계단을 두고 그 높이에 맞춰서 서식할 수 있는 식물들을 심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한데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흙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식물을 식재하지 못하거나 작은 화분을 쓸 수밖에 없고,
연못의 몇 배가 넘는 여과기로 물을 계속 순환시켜서 여과기 내부의 박테리아로 수질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과소비이고 어찌 보면 전기 낭비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에 반해서 방수포로 연못을 만들면 지금 영상처럼 자연적으로 자갈과 흙으로 인해서 식물이 뿌리내리고 해마다 좀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못의 맨 아래쪽에는 찌꺼기가 계속 모이게 되어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방수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얼추 감이 잡히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콘크리트 연못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수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거나 물에 대한 조금의 지식이 있다면 적당한 양의 물고기를 넣고 콘크리트 연못을 사용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물이 해봐야 얼마나 수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연구 논문들이 물가에 서식하는 갈대나 부들, 그리고 제가 심었던 노란 꽃창포로 질소를 제거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연못은 그렇지 않은 연못보다 수처리 효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이 작년 7월 때의 모습인데, 이때 심어놨던 식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자란 걸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땐 물속에 물고기도 없고 유기물이 들어올 일도 없고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이끼나 녹조도 끼지 않았고 식물들도 성장이 그냥 그랬는데, 지금 가물치 연못은 이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풀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식물들도 해가 지나면서 뿌리가 커지고 세력이 발달하면서 겨우내 살아남았던 뿌리에서 더 큰 새순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질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러지와 식물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쁘게 생각하는 그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는 사실은 박테리아와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고 이 차단을 통해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와 식물들이 생기고 유지가 되려면 청소가 너무 쉽고 슬러지가 한눈에 보이게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콘크리트 연못보다는 방수포로 만든 연못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물에 자연적으로 생기고 발생하게 되는 이 슬러지와 그리고 이 슬러지에 뿌리를 받고 서식하게 되는 식물들이 없는 연못이라면 자체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고 내부 생태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 외부 여과기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의 연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의 손을 덜 타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연못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콘크리트가 아닌 방수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로써 콘크리트가 아닌 방수포를 연못에 사용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관련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